다음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이 있는 건 알겠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게 연결된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블록부터 좀 살펴보면 1번 블록 난스 7087 철수 02 비트코인 송금 그리고 여기 이전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과 난스와 철수 02 1 비트코인 송금과 이전값에 대한 해시값이 0000FC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 블록이니까 이전값은 그냥 0으로 이제 돼 있는 거고 이전값이 없으니까 제네시스 블록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 2번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블록은 2번 그 다음에 난스 그다음 이번엔 02가 민수한테 0.5 비트코인 송금한다. 그 다음에 이전값은 1번 블록의 해시값을 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 온 값과 이 블록 난스 바디 값을 해싱한 게 여기 2번 블록의 해시값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3번 블록은 3과 난스와 바디와 이 2번 블록의 해시값을 넣은 값이 다 해싱된 게 3번 블록의 해시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 블록의 해시값을 물고 들어온 걸 가지고 또 해싱을 하기 때문에 블록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비트코인을 조작했다고 쳐봅시다. 제가 철수가 0이한테 1 비트코인 송금한 거를 2 비트코인이라고 바꾸면 2로 이걸 바꿨으니까 당연히 1과 7087과 철수 0 2 비트코인 송금과 이전값에 대한 해시값이 A0515로 이 해시값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해시값이 바뀌면 2번 블록도 해시값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전 1번 블록에 대한 해시값을 물고 왔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면 2번 블록 난스, 자료, 그러니까 바디, 그 다음에 1번 블록에 대한 해시값을 해싱한 게 2번 블록의 해시값이기 때문에 이전 값이 바뀌었으니까 해시값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BCD 이상한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3번 블록에도 또 영향이 갑니다. 왜냐하면 2번 블록에 BCD4라는 해시값을 또 물고 오니까 해시값이 또 변경되고 또 변경되고 또 변경되고 그래서 하나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체인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에러가 난다. 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해킹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해킹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4번 블록에서 민수 0이 0.3 비트코인 송금을 3.3 비트코인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빨리 체크를 다시 하는 겁니다. 넌스 값을 다시 찾아서 0000으로 시작하는 값을 또 찾았습니다. 그래도 요거까지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과거를 제가 해킹을 한다고 치면 그 다음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까지 다 채굴을 해줘야지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채굴된 값이다 라는 걸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해시값이 연결된다 라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산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게 블록체인이 그냥 하나라면 마음만 먹으면 뭐 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채굴 3번부터 빠르게 채굴 해서 갖다 붙이면 철수가 민수한테 1.1이 아니라 2.1 비트코인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그냥 블록체인으로 다 기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형 블록체인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피어 A, B, C 그러니까 참여자를 3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실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은 피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채굴 노드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 51% 어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2.1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피어 A를 제가 해킹해서 바꿔놓는다고 한들 다른 피어가 아닌데 1.1인데 피어 C도 그러게 1.1이던데 라고 해서 3명 중에 2명이 1.1이라는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어 A는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 버려.
그래서 피어 A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들은 자동으로 과반수가 가지고 있는 피어 B와 피어 C가 가지고 있는 이 장부로 동기화가 돼버립니다. 이 개념을 응용하면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바디 값이 송금, 누가 누구에게 25 코인을 송금했다. 엘리자베스가 제인에게 얼마를 송금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되는 겁니다. 쭉 연결되는 것들이 비트코인의 이제 장부에 저장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리사에게 보낸 거를 좀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해시 값이 000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해킹 당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채굴에 성공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이제 코인을 발행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제 채굴에 성공을 하면 채굴 성공했겠죠. 그리고 여기 바디 값은 없겠죠. 왜냐면은 누가 누구한테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맨 처음 블록에게 성공하면 50 비트코인을 사토시한테 줬다라는 계좌 기록이 이제 남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블록은 이제 또 사토시가 이제 채굴에 성공을 한 걸로 이제 돼 있죠. 사토시가 또 채굴에 성공해서 50 비트코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데 이제 사토시밖에 없으니까 사토시가 이제 50 중 100이겠죠. 50 더하기 50 해서 이제 10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100 비트코인을 가지고 소피아, 루카스, 에밀리, 메디슨에게 10, 20, 15, 15 이런 식으로 송금을 합니다. 이제 이걸 받은 에밀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3번 블록에 대한 이제 채굴 보상을 사토시가 또 받아가고, 이런 어떤 기록들이 쭉 남게 됩니다. 이 기록들을 쭉 들여다보면 이제 잔고도 알 수 있겠죠. 사토시가 총 얼마가 잔고에 있고 얼마를 누구한테 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록을 살펴보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꼭 사토시가 아니라 다른 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채굴에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계속 이게 채굴이 50개 보상으로 이제 발행이 쭉쭉 되는 거고, 블록마다 이 트랜잭션은 이 바디 값이 트랜잭션이 되고, 이 모든 거에 대한 해시 값이 이전 블록과 이 모든 거에 대한 해시 값이 5번 블록에 대한 해시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체인으로 연결되고, 채굴이라는 건 뭐고, 해시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